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온 국민의 관심사 내란 재판 윤석열의 구형량. 네. 지금 특검이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대 사건이고 그리고 다 병합이 돼서 피고인만 8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고 특히 김용현이 좀 많이 냈습니다. 뭐 300페이지 넘게 내서 오전부터 거의 3시까지 혼자 다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윤석열은 마지막에 서증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6시간을 예고했습니다. 6시간이요? 예, 혼자 와. 6시간 쓰겠다라고. 그러면 다 허락해 줍니까? 아, 지금 허락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나중에 뭐 재판에서 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안 했다는 등 이런 뒷말이 나올까봐라는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서증 조사가 밤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이 밤 12시부터 한 새벽 2시 전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피고인 8명이 최후 진술하고 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거는 새벽 4시 전후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한 3시 정도 예상합니다. 예. 이거 보시다가 국민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래도 역사적인 날인 만큼 예. 예, 많은 관심이 있고 아마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사형이 반드시 구형돼야 되는데 혹시 뭐 그보다 낮은 형이 구형될까? 아니면 사형이 구형됐을 때 어떤 이유를 들까?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도 생중계 안 합니다. 좀 이따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 3시까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면 그 기사로 예.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로 자막 정도로만 볼 수 있고 실제 영상은 며칠 있다가 아니면 뭐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자 어쨌든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에 이제 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목현태 당시 그 국회 경비대장하고 목현태의 부하 경찰 간부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이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아닙니다. 서울청에서 지시가 왔는데 방금 전 상황실에서 국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혹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의원님? 아, 되게 조회수가 높다고 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약간 와, 씨 그랬습니다. 네. 와, 예. 씨.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본 영상인데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윤석열이 이제 국회의원을 보호라고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침입해서 뭐 아니면은 뭐 끌어내라 이런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오히려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내란 재판 때 또 다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거는 윤석열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 본인은 그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녹취록이 공개됐냐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 이상현 공수특전 여단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상현 그 여단장이 부하인 김형기 특전 대대장에게 지시를 한 그 녹취록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현 여단장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려는데 문자 부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자 부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의원이 의결하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의결하려는데 문자 부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이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아,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내란에서 가장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으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예. 라고 한 거는 내란죄 뭐 실행의 착수를 넘어서 기수가 되는 확실한 결정적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계속 거짓말을 했고 경고성 계엄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들은 다 그렇게 윤석열이 내란을 실제 일으켰음 그리고 뭐 미리 사전에 계획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죠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그 사전에 전날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 1월 8일 지금 내란 결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날 예. 구형량을 결정하려고 한 6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특검팀에서. 아무래도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 맞지만 그래도 무기징역을 좀 주장한 의견 중에서는 실제 사람이 죽지 않았다와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선고가 사형이 나지 않고 무기징역이 날 수 있다. 예. 이런 이유였는데 전자의 경우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한참 전 예전의 일을 되게 뒤에 96년에 와서야 이제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민주화가 다 정착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걸로 무기징역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사형이 저도 찾아봤는데 사형을 구형한 경우는 최근까지 있었고 1심에서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도 2020년대에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약간 연쇄살인이라든가 좀 잔혹한 살인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전 국민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이 내란죄의 주범인 내란 수괴죄 이 경우에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검찰이 이렇게 구형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고 또 현실적인 이유로 이 내란 관련된 지금 피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포함해서 방조 이런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다 좀 가벼운 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적어도 사형이 구형되어야 나머지도 그 구형의 형평성에 맞게 이 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8명입니다. 내란과 네. 관련된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그리고 다른 2명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형, 그러니까 무기형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무기금고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미 예. 조은석 특검이 밝혔습니다. 예.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는 전혀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그 위중의 중한 정도가 훨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그 사형 구형은 피할 수 없는 게 됐고 이제 관심은 이제 주기현 판사의 1심 선고입니다. 2월로 예정된 1심 선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이 선고될까요? 저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법원에서는 특히나 이제 검찰 구형은 그 사형을 이렇게 구형하는 경우가 꽤 왕왕 있지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고하는 것은 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예. 의견이 뭐 검찰 쪽보다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니까 이 부분에선 용기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그 다음에 양형에서 또 깎일 수도 있어요. 2심에서. 예,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서 이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되고 1심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사례를 보면 검찰이 전두환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예. 1심도 그대로 사형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노태우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으로 이렇게 좀 낮췄잖아요. 좀 네. 그 형량을. 그러니까 그 1심에서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오냐의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다름 아닌 직위원 부장판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던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1심 선고는 사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최근에 직위원 부장이 조금 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형량을 낮게 선고할 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예. 법조계에서는 하는데 그런 태도가 이제 최근에 보여졌죠. 예. 지금 최근 2주 동안 사실은 뭐 법정 휴정기였는데 거의 주 4회 재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변호인들에게 윤석열 변호인이나 뭐 저 김용현 변호인에게 단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란 재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구형이 끝났고 예. 이제 관심사는 직위원의 1심 선고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직위원 판사가 요즘에 좀 변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1심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김용현이든 아니면은 윤석열이든 변호인단이 왈가왈부 할 때도 단호하게 좀 잘라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효용감 이거 절차적 만족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김용현 변호사들이 추가로 요청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마지막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판결 우선은 검사의 구형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국민적인 정말 지난 1년간의 지지난한 그런 내란 재판에서의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검찰이 구형한 만큼의 재판부의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이 걸렸어요. 지금 1심 나오는데. 아니 12월 3일 비상계엄 한 이후에 윤석열 재판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조은석 1월부터. 특검이 엄청나게 뭐 특검하면서 재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지진하게 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왜냐? 재판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내 책임이요. 라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한테 미루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모셨단 말인가에 예. 대한 정말 회한과 통탄이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들어갔다. 그래서 윤석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탈탈 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엄한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 무기징역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최종 판결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란 재판 그 공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녹취록이 2가지가 공개되면서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먼저 그 목현태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 부하하고 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라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부하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서울청에서 지시가 왔는데 국회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차단하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현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의원님? 뭐요? 의? 와씨. 와씨. 와씨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황당하다가 점점점으로 예. 생략돼 있는 거죠? 그 와씨. 와씨. 우리 국회 경비대인데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 경비대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네. 것이 이만큼 생략돼 있는 게 와씨 이 두 마디에 그래. 현철되어 있는 못 거죠. 믿는 거죠. 설마 네. 했던 거죠, 설마.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이 국회를 보호하라고 했던 말은 다 구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뭐 진짜 아니 아무리 비상계엄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회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국회의 그런 고유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비상계엄 해제를 막게 하느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경비대가 평생 경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오더를 받으니까 와씨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그 생략된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 항상 국회의원일 때 국회를 출입하면 사실 얼굴들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물론 증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출입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활짝 열어주고 항상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국회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생략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예. 아니 의장님은 5분 후에 의장님 온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니 국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막으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화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침탈하고자 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이번에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가 된 것이죠. 예. 정말 윤석열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을 죄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녹취록은 윤석열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하인 이상현 공수특전 여단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상현이 부하인 김형기 특전 대대장에 지시한 그 녹취록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현이 부하에게 야 지금 의결하는데 문짝 부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짝 부서서 끄집어내라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진짜 본회의장에 문짝이 그냥 박살날 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문짝을 박살내고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하려고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4명씩 한 조가 돼갖고 네. 들쳐내가지고 표결 정족수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네. 지시가 윗선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증언 녹취록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1시가 정말 급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의원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정족수가 채워지니까 빠르게 의결하라고 하니까 사실 의장님이 절차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갖고 조금 시간 끌었더니 빨리 의장님 지금 계속 쳐들어온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박함이 그날 드러났던 거잖아요. 예. 정말 1시라도 늦었으면 잘못하면 비상계엄 해제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을 해서 포고령이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모든 국민들이 정말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 과정들이 증거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고 계몽령이었다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녹취록을 주기현 부장판사가 봤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구속 취소했나? 괜히 윤석열 편들어줘갖고 진짜 나만 궁지에 몰리고 뭐 룸사롱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선을 잘못 탔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르게 판결하겠다. 그리고 8명의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프로페셔널 하면은 그 징징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징징대지 말라. 예, 그랬어요. 자료도 준비 안 해놓고서는 검찰 탓하고 그랬고 마지막에 구형하기 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검찰이랑 변호인단이랑 막 싸워요. 저는 무슨 여야가 상임위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재판장이. 아니 이런 재판이 어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변호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더 이상 이 판결에 있어서 본인들은 공소 기각되겠지. 취소되겠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변론을 하는데 이 전략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검찰 탓, 여론 탓, 재판부 탓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짤없다. 그것도 지기현이 이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의 판단이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1심 재판부의 그런 판결이 국민들한테는 박수 받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현 부장판사가 최근에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왜 그 방어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예. 이제 그 내용인즉슨 그 재판부가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기현 부장판사가 딴 때 같으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특검이 신청한 부분이 기존 공소 사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변호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재판을 해보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졸속으로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2022년부터 뭔가 모종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계략들이 있었고 노상원의 수첩이 있었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사실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소장도 변경될 수밖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재판부도 용인을 한 건데 변호인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사안들이 불리하게 가니까 하나하나 트집달면서 아니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허용하면 우리가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의 변호인단, 뭐 이하성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재판부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재판정을 모독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변론을 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은 정말 이 김용현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김용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재판의 진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왜 대한변협이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단언한 것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월 인사 이동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1심 선고하기로 이제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심 본인이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 동안에 뭐 구속 취소하고 5만 가지의 그런 직위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판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락한 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본인도 계속 사법부에 남아갖고 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백대현 부장 판사처럼 본인이 거기에는 못 미칠 지언정 본인이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재판을 맡고 있다 그러면 8명의 국무위원의 그런 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판결을 하면서 역사의 기록에 한 점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멀쩡한 재판부라면 누구라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의 용서의 마음으로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1월에 남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지난길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퇴정된 방청객을 두고도 재판부가 말을 막았다라고 이제 변호인 이야기하니까 예. 주기현 부장판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남이 말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은 게 변호사님들 아닙니까?라고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재판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뭔가 간접적인 사인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암시를 한 거네요. 예, 해도 너무하다. 김용현 측, 윤석열 측, 변호인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것들이 사안에서 그런 코멘트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했잖아요. 뭐 윤석열 구속 취소 또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끔찍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시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사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한시라도 놓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